안녕하세요. 지성과 지혜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스토리텔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매일 당신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보다 더 똑똑하지도, 더 강하지도, 더 나은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들은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모든 존경을 받으며 모든 기회를 독차지합니다. 그들이 정상으로 올라서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정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인처럼 주눅든 걸음으로 다닐 때 그들은 왕의 기품으로 걷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를 의심할 때 그들은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복종받아야 할 명령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에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인식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최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가장 대담한 사람을 따릅니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가장 확신에 찬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가치를 명령하십시오. 당신이 최고인 것처럼, 당신보다 나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세상도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자신감은 그것이 진짜든 연기든 세상을 당신의 의지대로 휘게 만듭니다. 이 하나의 진실을 터득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먹잇감처럼 인생을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권력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마치 통치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감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한 단어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기술을 마스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먹잇감으로 삶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포식자로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망설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혹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침묵시켰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마다 당신보다 재능도, 준비도, 지성도 부족한 누군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당신이 원했던 것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당신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대담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대담한 자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월함은 느끼기를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태도다. 당신이 최고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이 진실한지 아닌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투영하는 표면, 그 이미지에 반응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확신에 차서 걷고 차분한 권위로 말하며 움츠러들지 않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들이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월함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통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방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알릴 필요도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작은 태도의 변화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적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진정한 마키아벨리적 자신감은 그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함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바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척도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 올라와야지 그 반대가 아니다. 당신이 이 위치에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 속을 일종의 자석 같은 무관심으로 움직이며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절박함을 보이면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한 우월함을 발산하면 당신은 수요를 창출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관심을 원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인정을 갈망하며 당신의 승인을 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만이 아니라 전략인 이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겉모습을 믿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범접할 수 없어 보이면 그들의 눈에는 당신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들보다 위에 놓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복종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인식과 현실 사이의 경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우월한 태도를 유지하면 당신 자신도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멈추고 망설임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일치하는 습관, 행동, 그리고 결과를 쌓아 올립니다. 가면은 당신의 피부에 녹아들어 어느 날 더 이상 가면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작아지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작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도록 보장할 뿐입니다. 당신은 겸손을 시도해봤습니다. 기다려도 봤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시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최고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인가. 마키아벨리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인정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투영해야 합니다. 당신이 한마디 말도 없이 그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작아지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다시는 당신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작아지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다면 다음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당신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평범하게 대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들이 은밀히 자신과 비교하는 기준점으로 대하게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지만 무자비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가? 누가 이 공간을 이끌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비교하는 기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감히 자신이 기준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분히 훌륭하고 준비되었고 강하다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으로 그들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자는 결코 왕관을 씌워주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관을 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이 당신을 정의하기 전에 스스로를 정의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리를 할당할 것이고 그 자리는 언제나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작을 것입니다. 당신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상징하는 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 말하고, 걷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줄을 맞추게 됩니다. 둘째, 모든 공간에서 기준점을 설정하십시오. 소리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당신과 비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압박 속에서의 당신의 평정심이 보이지 않는 시험이 되고 당신의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 잣대가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제 당신이 바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모방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투, 습관, 심지어 자세까지 따라합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존경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그것은 당신이 판을 짜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자는 언제나 말없이 원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셈이니까요. 넷째, 거리를 지키십시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그들은 당신의 결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점을 보게 되면 마법은 약해집니다. 기준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눈에 띄되 완전히 다가갈 수는 없게 하십시오. 존경받되 완전히 알려지지는 마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바로 당신을 그들 위에 있게 하는 힘의 일부입니다. 다섯째, 그들이 당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일관되게 우월함을 투영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 격차를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위축되거나 혹은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비교는 항상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당신이 그 게임의 암묵적인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월함은 더 시끄럽거나 더 부유하거나 더 재능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바로 척도라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역할을 차지하면 사람들은 당신과의 거리에 따라 자신의 행동, 자존감, 심지어 야망까지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전략입니다. 단순히 작아지는 것을 멈추는 데서 그치지 말고 기준점이 되십시오. 일단 당신이 기준을 세우면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당신이 나의 기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이 당신을 모방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방식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설 때 그들이 긴장하는 모습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기준으로 자신의 승리를 측정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필연적인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당신의 게임에 참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음 위로 솟아오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 힘, 그리고 존재감의 기준점이 되는 방법입니다. 기다림이나 구걸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준으로 선포하고 세상이 그에 맞춰 조정되도록 강요함으로써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첫 번째 단계, 즉 작아지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한순간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루쯤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 환상이 현실로 굳어질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을 존중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인간은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투영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좀처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지 최고인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우월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존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압박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즉시 그가 더 강하고 더 똑똑하며 더 유능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환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환상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한순간은 강인함을 투영하다가 다음 순간 약점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 균열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일단 균열을 감지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평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월함의 환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 통제를 마스터해야 합니다. 공황, 불안, 절박함을 보이는 것보다 더 빨리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속이 불타오르더라도 당신의 외부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혼돈 속에서의 차분한 얼굴은 천마디 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평온해 보이는 사람을 따를 것입니다. 둘째, 침묵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방 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가장 불안한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우월함은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말을 아끼고 정밀하게 단어를 선택할 때 당신은 미스터리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격상시킵니다. 셋째, 프레임을 통제해야 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에는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누가 이끌고 누가 따르는가? 만약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응하려는 태도로 방에 들어선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당신은 프레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앉는 방식, 말하는 방식, 대화가 언제 끝날지 결정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여기서는 내가 통제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관심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보다 더 크게 우월함을 외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그들의 관심을 쫓는다면 당신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무관심을 유지한다면, 마치 아무것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눈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월함은 소리치거나 증명하거나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한 자들의 실수입니다. 우월함은 요청하지 않고도 존경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감만으로 그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것을 일관되게 투영하면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에 대해 속삭입니다. 당신의 평정심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능력을 과장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게임입니다. 겉모습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일단 당신이 우월함의 환상을 손에 쥐면 당신은 단지 존경을 명령하는 것을 넘어 전설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깨지기 쉽습니다. 당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당신이 공개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 환상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기를 넘어 하나의 규율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당신은 그 아우라가 당신 자신과 하나가 될 때까지 그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세상은 당신이 진정으로 최고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최고처럼 행동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존경은 좋습니다. 하지만 존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는 존경은 배신을 초대합니다. 역사는 존경받던 지도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칭송받고 찬양받고 심지어 사랑받았습니다. 등 뒤에서 칼에 찔리거나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지속적인 권력을 원한다면 존경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즉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당신을 의심하거나 감히 당신 위에 서려고 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 경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는 존경은 누군가에게 당신을 배신하는 것이 편리해지는 순간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두려움, 심지어 미묘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두려움은 망설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당신의 가장 큰 보호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우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예측 불가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읽을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예측 가능하고 명백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파악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스터리의 요소를 유지할 때, 당신의 반응이 항상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까지 갈지 확신할 수 없을 때, 당신은 그들을 조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공격 속에서 평정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압박이 닥쳤을 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도전하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폭발한다면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너진다면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차분하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재미있어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셋째, 알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하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우라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소한 무례, 모든 배신, 당신을 시험하려는 모든 시도가 조용히 결과로 이어질 때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소리칠 필요도 구경거리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한 결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경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덤비지 마. 그렇게 한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직접적인 경쟁에 휘말려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범접할 수 없는 자는 사소한 게임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스러기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 머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당신이 그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어떤 보복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전자들에 대한 무관심만큼 우월함을 효과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분명히 합시다.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밀어내거나 유령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구축하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당신을 다르게 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말투를 살피며 단어를 고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아우라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명확히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 정중하게 요청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감히 왕관이 이미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망설임은 죽음입니다. 당신이 주저할 때마다 당신보다 재능도 준비도 자격도 없는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된 모습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이 불필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방에 들어설 때, 다른 사람들이 비틀거릴 때 평정을 유지할 때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바로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월함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면 세상은 적응합니다. 이것은 가면으로 시작하지만 가면으로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척 행동합니다. 느끼는 것보다 더 당당하게 걷고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녹아듭니다. 곧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키아벨리적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들기 위해 쓰여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결정합니다. 내가 기준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 올라와야 한다. 그것이 권력의 길입니다. 당신은 결점을 숨김으로써가 아니라 결코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음으로써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걸함으로써가 아니라 스스로 현실의 틀을 만들므로써 현실을 지배합니다. 당신은 경쟁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경쟁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삼으로써 기준을 세웁니다. 스스로를 라이벌이 없다고 아는 자의 권위로 행동하십시오. 누구도 더 낫지 않다는 무언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방에 들어가십시오. 오만이 아니라 확신으로, 소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당신은 소리치지 않고 쫓지 않으며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됨으로써 당신은 현실 자체를 재정의합니다. 그것이 전설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인정을 구걸함으로써가 아니라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인정이 당신을 향해 무릎 꿇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이 말들을 들었고 그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 감정이 희미해지도록 내버려두고 다시 작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것을 차지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거인을 깨웠다면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당신의 첫 번째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더 깊은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이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더 날카로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하십시오. 영향력은 퍼져나갈 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최고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아무도 더 낫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누구도 왕관을 건네주기 전에 먼저 그 왕관을 쓰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